산이라는 것이 그렇다. 멀리서 바라볼 땐 아무렇게나 거칠게 우거진 듯 보여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한없이 여리고 순한 얼굴을 띠고 있다. 수풀을 헤치고 만난 그 첫 번째 얼굴. 바로 연분홍빛 희미하게 머금은 우리나라 특산종 병꽃나무다. 이거는 이제 꽃의 모양이 옛날에 쓰던 호리병을 닮았다고 해서 이제 병꽃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꽃이 많이 이렇게 모여서 피고 하니까 벌나비도 꿀을 빨기 위해서 많이 모여드는 꿀을 채취 목적으로 심는 밀원 식물로도 굉장히 경제성이 있고, 병꽃나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자생을 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자생을 하기 때문에 이 꽃 모양이 이쁘고 또 꿀이 많이 나와서 밀원 식물이 되니까 외국에서 도입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반출 허가를 잘 안 내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좀 흔한 편이에요. 5월 중순부터 꽃망울을 터뜨리며 처음엔 노랗게 피었다가 점차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이 특징.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 부드러운 새순, 이거는 나물로 먹습니다. 데쳐갖고 말려놨다가 묵나물로 만들어서 먹거나 또는 뭐 데쳐가지고 바로 이제 뭐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본인들이 좋아하는 양념에 버무려서 먹으면은 아삭아삭한 맛있어요. 이것도. 맛이나 향은 어떠세요? 이것도 뭐 특별히 다른 나물들처럼 그렇게 뭐 뜰고 쓰고 그런 맛이 없이 담백한 그런 맛이에요. 약초꾼의 본능이 슬 발동했다. 그냥 담백해요. 특별한 향이 뭐 진하다든가 좋은 향긋한 향이 난다든가 그런 건 없고, 단맛도 별로 없어요. 그냥 이제 씹는 식감으로 즐길 수 있는 나물. 병꽃나무를 뒤로 하고 다시 길을 나선다. 또 어떤 사냐초가 반갑게 맞아줄까? 겉과 속이 다르다 하여 이름 붙여진 나무, 바로 다름나무다. 아직 보송보송한 솜털을 채떼지 못한 어린 묘목. 클수록 아카시아 잎과 비슷한 모양새로 자라나지만 깊은 산 은둔함에 산다 하여 숲속의 은둔자라고도 불린다.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나무는 다릅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이제 인터넷에 선화삼이라 검색을 해보면은 갑상선 질환에 아주 맹약으로 소개가 돼 있는데 이 다릅나무가 선화삼이에요. 그 이제 이걸 갑상선 질환에 약으로 쓰는 건데, 그 이제 다릅나무 이 껍질을 벗겨가지고 또 요 새순을 따가지고 이제 약으로 만드는데 가마솥에다가 한 48시간을 삶아야 돼요. 그러면 이 물이 이제 졸고 졸아가지고 물엿처럼 걸쭉해집니다. 밥 먹는 숟가락으로 한 반 스푼 정도 그렇게 먹어야 돼요. 제 여동생이 목젖이 툭 튀나오고 눈이 붕어눈처럼 막 이렇게 커지고 그렇게 갑상선이 심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걸 삶아서 먹였어요. 보통의 갑상선 질환 기운이 없는 사람은 비린내가 엄청 심하고 쓴맛도 엄청 강해요. 그런데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걸 먹으면 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동생도
이제 제가 반 스푼, 밥 먹는 숟가락으로 반 스푼만 먹으라고 했는데 달고 고소하고 맛있다고 한 숟가락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독성이 좀 있어가지고 정량을 지켜야 되는데 한 숟가락 이상은 더 이상 먹으면 좀 곤란해요. 온갖 이로운 사냐초가 땅을 비집고 올라오는 산. 하지만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어여쁜 산나물 마냥 호로리 바람에 나무끼는 독초다. 이거는 이제 옛날 사극에 보면은 왕이 죄지은 신하한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내리던 사약의 원료로 쓰는 양명은 초라고 하고 우리가 부르는 식물명은 투구꽃입니다. 미나리 아제비과에 속하는 열의 사리풀로 병정의 투구를 닮은 모양에서 이름을 딴 투구꽃. 그런데 이제 이 풀이 봄철에 주변에 다른 풀들이 올라오기 전에 메마른 땅일 때 얘부터 제일 먼저 올라옵니다. 그래가 지금은 이제 조금 커놓으니까 그 색이 많이 옅어졌는데 이 줄기가 아주 보라색으로 기름칠 발라놓은 것처럼 반짝반짝 윤이 나면서 통통하게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걸 산나물인 줄 알고 뜯어 먹는 경우가 많아요. 독초입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독초이고 하다 보니까 저도 뭐 나물로 이용한다든가 약으로도 이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 캐보진 않았는데 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한번 캐보겠습니다. 현대에서는 관상용으로도 인기를 끄는 식물이지만 이 뿌리엔 강한 독을 품고 있다. 가느다란 실뿌리가 있고 여기에 덩어리가 맺힌 덩이 뿌리가 있네요. 뿌리에 함유되어 있는 독성분은 아코니틴. 과거 서양의 인디언들은 이 독성분을 화살촉에 묻혀 짐승을 사냥하는 데 활용했다고도 전해진다. 이걸 삶아서 먹으면은 바로 피를 토하고 죽는 사약의 원료입니다, 이게. 저도 뿌리 모양은 처음 봅니다. 그렇게 독초와의 아찔했던 만남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 하늘의 표정이 심상찮다 했다. 온열 장마에 불어난 계곡물이 세차게 쏟아져 내린다. 질긴 장마의 시작이다. 헌데 이 굵은 빌 속에서도 쉽게 발길을 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고산지대, 촉촉한 습기를 머금고 자라는 귀한 사냐초. 자그마한 풀들에게 커다란 우산이 되어주며 우람한 덩치를 뽐내는 병풍치다. 병풍치는 이제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대감들 뒤에 병풍처럼 길게 펼쳐놓는 병풍처럼 식물의 잎들 중에서는 병풍치가 제일 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병풍을 닮은 치나물이다 해서 그래서 이제 병풍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주로 나무 그늘 아래 응달진 곳을 좋아하며 잡초가 많은 곳에서도 잘 자라는 병풍치. 생김새는 머위나 곰치와도 비슷하지만 잎의 크기는 몇 곱절 더 크게 자란다. 그거는 이제 낮은 지역에서는 여름에 햇볕에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기온이 서늘한 높은 고산지대, 거기다가 물이 많이 흘러가는 계곡 옆에 그런 데서 이제 선선한 그런 기후를 좋아해서 그런 데서 주로 자생을 합니다. 강원도 사람들은 곰치를 뜯다가
병풍치를 만나면은 뜯던 곰치를 다 버리고 병풍치 뜯는다는 말이 있듯이 아주 뭐 향이라든가 맛이 뛰어나고 또 곰치는 이제 약간 쌉스러운 맛이 나는 반면에 병풍치는 아주 은은한 향긋한 그런 맛이 나기 때문에 이제 병풍치를 산나물의 여왕이라고 그러고 곰치를 산나물의 제왕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자연에선 대개 뿌리를 통해 번식하며 최소 3년 이상 자라야 채취할 수 있는 고급 산채. 그만큼 맛보기에도 귀한 산나물이다. 거의 없을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뭐 대량으로 재배를 하면은 시중에 판매용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높은 고산지대에서만 자생을 하고 있고 재배를 해도 그런 데서만 재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나오질 생산되질 않으니까 시중에서는 판매하기가 애매한 나물이자 약초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뭐 상위 0.1% 정도만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나물입니다. 산과 땅이 집이 되고 바람과 하늘이 시계가 되는 자연. 그 품속엔 사시절 부단히 제 몫을 다하는 사냐초가 있다.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좋아요. 1945년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독립한 지 올해로 75주년을 맞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민족의 혼이 살아 숨쉬는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찾았습니다.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여러분, 2020년이 대한민국이 독립한 지 75주년이 되는 아주 역사적인 해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곳 천안에서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애국지사들의 그 정신을 느끼고 배우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만 따라오세요. 1987년에 건립된 천안 독립기념관은 지나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데요. 독립기념관은 1987년에 국민들의 성금 모금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1982년 일본은 교과서를 출판을 했는데요. 그 교과서에는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한 사실과 그리고 지배한 역사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야 된다라는 마음이 모여 독립기념관 건립으로 이어졌고요. 국가 발전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연구, 전시, 교육을 통해 독립운동사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광복 75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에선 다락방 유물 다시 빛을 보다라는 주제로 특별전이 개최됐는데요. 1909년 미주 지역 한인들이 연합해서 결성한 항일 독립운동단체 대한인국민회 총회관에서 발견된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주제만 들어도 굉장히 흥미로운 기획전 같은데요. 어떤 취지로 마련하게 된 건가요? 흔히 지금 미주에서 독립운동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대한인국민회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낯선 주제일 텐데요. 미국에서 2003년 대한인국민회 건물 복원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다락방에서 약 10,000여 점의 유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자료는 미주 한인사회와 그리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 자료들을 독립기념관은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그리고 연구와 전시, 교육을 통해서 그 유물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지난해 독립기념관으로 이관을 해왔습니다. 다락방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다락방 유물이라고 불리는 자료들은 애국지사 장인환과 전명훈의 의거, 그리고 대한인국민회의 주요 활동 등 미주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다락방 유물들이 발견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이 가운데 좀 눈여겨볼 만한 유물이 있을까요? 대한인국민의 기관지인 신안민보를 발행하기 위해서 사용된 활자판과 그리고 사진 동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이었던 한국광복군 설립 전래식의 모습을 신안민부에 싣기 위해 만들었는데요. 한국광복군의 활동에 대한 기대를 표출하면서 많은 한인들이 성금을 모았는데요. 그만큼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어떤 자료들이 있나요?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 중 가장 특색 있는 점은 독립운동 자금 모음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미주 한인들은 한 푼, 두 푼 모은 얼마 안 되는 월급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작은 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기부를 했는데요. 그때 기부하고 받은 영수증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모든 유물들이 발견된 대한민국내 총회관에서 1938년 건물이 완성된 당시에 건물 앞부분에 붙여져 있었던 글귀인데요. 이 집이 우리의 대사관이고 그리고 총회관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걸 봐서 그 건물이 설립된 당시에 독립운동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한인들의 자금 모금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 전시관을 나서면 100년 전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야외 사진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1920년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이 그 한 해 동안 있었던 사건을 통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긴 터널을 따라서 사진이 한 장 한 장 이렇게 전시가 돼 있는데 이 사진들은 어떤 사진이에요? 2020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주제로 독립운동사를 사진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이 어떻게 표출되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920년은 독립전쟁 원년으로 청산리, 봉오동 전투 그리고 이 밖에도 다양한 독립운동의 모습들을 사진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어떤 일이 있는지가 잘 보여져 있네요. 네, 관람객들이 전시관에 가기 전에 한 장 한 장 보면서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독립과 자유를 향한 한국인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3.1운동. 그 중심에서 독립을 외쳤던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명소를 찾았는데요. 바로 천안시 병천면에 자리한 아운의 독립만세 기념공원입니다. 와, 이 공원 곳곳에 있는 작품들만 봐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구나 느껴지거든요. 1919년 4월 1일 당시 헌병 주재소가 있던 자리로 2009년에 이 아운의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기념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예, 이제 이 헌병 주재소가 있었던 자리는 유관순 열사가 일제 포갑에 항의한 곳이자 이제 아운의 만세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순국하신 장소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의가 깊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기념공원에다가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아운의 만세운동의 의미를 담고 있는 조각품을 같이 형상화해가지고 배치를 해놨고, 아운의 장터는 유관순 열사와 김구웅 선생의 주도하에 3천여 명이 모여 독립만세를 외쳤던 상징적인 장소인데요. 제가 이렇게 두 발로 서 있는 이 자리가 그 유관순 열사 3천여 명의 우리나라 분들이 만세를 외쳤던 곳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운에서도 19명이 그 자리에서 순국을 하시고 그 이외에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분한 마음도 들고요. 또 슬픈 마음도 같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공원의 중심에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독립에 대한 열망 하나로 일제에 맞섰던 순국 선열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이 작품은 그날의 함성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유관순 열사를 중심으로 아운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제 역동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쓰러져 있는 청년을 안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운의 독립만세운동에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일제 초기에 맞아 쓰러진 김구웅 지사와 그분의 어머니이신 최정철 지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가까이 보니까 더 슬프네요. 네, 두 분 모두 이제 당시 만세운동 현장에서 순국하셨던 걸로다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많은 걸 좀 느끼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자리는 아무래도 우리 천안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의 만세운동, 각 지방에서 일어났던 만세운동의 현장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이제 역사 현장으로서, 그리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서, 역사의 배움터로서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국 선열들이 남겨준 위대한 유산, 오늘의 대한민국. 치열하고 아팠던 지난 역사와
75년 전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천안에서 우리나라의 숭고한 역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선조들이 남겨주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도 여러분도 역사를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광복을 이끌어낸 순국 선열들처럼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더 밝은 내일을 만드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을 사랑하는 남자, 사랑의 뽕센터 센터장으로 승진한 김기환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찾아온 이곳은요, 아리랑의 고장 정선입니다. 자, 오늘도 코로나19와 또 요즘에 또 집중호우로 굉장히 많이 또 지쳐 계신 시장 상인분들에게 제가 또 노래로 에너지를 드리고자 왔습니다. 정선 시장 출발합니다. 아리랑 저기부터 가죠. 저기. 이 집 누님이랑 눈 많이 쳤어. 시작부터. 오늘 느낌 좋다. 안녕하세요, 누님. 안녕하세요. 아유, 지금 뭐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조청입니다. 조청? 예. 여기는 설탕이 안 들어가고요. 예. 무조청하고 야자수액 넣어서 천연 조청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막 저 봐가지고 지금 목이 메이셨구나. 잘생긴 남자 처음 봐서. 오빠를 만나가지고. 멘트 너무 좋아. 네. 근데 제가 좀 안으로 좀 들어갈 수 있나요? 누님 옆으로. 좀 더 가까이 가려고. 근데 방송에는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거야. 나오지. 안 나. 들어갈게요. 오늘은 아무것도 안 바르고 왔어. 스킨도 안 바르셨어요? 왜 생활 미인이신데? 얼굴 빨개지가지고. 아유, 부끄러움 많으시네. 네, 부끄러움 많아요. 아이고. 요즘에 근데 제일 힘든 게 뭐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작년만 해도 줄을 서는 가게인데 조금 많이 좀 반정돼.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뭐 꿋꿋하게 이겨나가요. 꿋꿋하게? 네. 트로트로 제가 좀 힘을 좀 불어 넣어드리겠습니다.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에요.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움만 눈물 속에 난 띄워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낼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싫은 하나 때문에 그리움만 눈물 속에 난 그저 보낼 뿐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야, 박수. 아니, 너무 좋아요. 최고야, 짱이야. 최고, 짱이에요. 네. 자, 혹시 제 트로트 듣고 싶은 분 계신가요? 트로트? 누님 트로트 좋아하세요? 그러면 여기지. 거절 안 하시면 바로 들어갑니다. 이거 그 서리태라고 하는 그 검정콩 아닌가요? 검정콩 서리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모발이 굉장히 풍성하십니다. 이덕화 씨가 부러워하시. 야, 나도 검정콩 좋아하는데 검정콩 먹고 싶다. 모발 약간 이런 느낌? 검성도 똑같네. 그래요? 예, 잘하죠. 근데 되게 동안이셔가지고 검정콩 많이 드셔서 그런가? 되게 좋아하시네. 네. 요즘 웃을 일 없으셨죠?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럴 때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웃음 체조 하실 줄 아세요? 체조? 저 따라하시면 돼요. 웃음 체조 준비! 야! 전방에 웃음 체조 시작!
훔쳐갈 거예요. 훔쳐갈 거예요. 예. 어디 날아가지 마세요. 하! 한 번, 두 번 가지고 안 돼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면 100번, 1000번도 찍을 수 있어. 내 옆에 누님만 있어주면 누님 품에 안겨주고 싶어. 나는야, 누나도 불러보세요. 당신의 사랑에 나무꾼. 제가 남편이면 누님은 선녀예요. 선녀 여기 계시네. 날개 어디다 놓으셨어요? 잠깐 안에 다 놓으셨나? 저요? MBC. 이게 방송 나간다고? 네. 아이고, 야, 테레비 또 나는 뭐 할머니가 이제 테레비 또 같이 나오겠네. 저희가 아무나 출연 안 시킵니다. 이쁘셔서. 아이, 이쁘긴 해. 에? 또 이러면 또 들어가야지. 일단은 제가 가수인지 아닌지는. 김기환. 네. 여기 치니까 네. 얼굴이 틀리던데? 지금 와서 이름 보고 이렇게 찾아봤지 인터넷에. 뭘 보셨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쳤어. 그래서 네. 내가 쳐봤는데 이렇게 봤지. 저 녹색 검색창에 등록돼 있는 남자입니다. 예. 예. 이렇게 펴봤는데 내가 아까니? 아니 그 피지 말고 여기 이렇게 가까이 보세요. 뭐 이렇게 확대라고 그랬어요? 그럼 찍어줘봐. 가수죠? 아니 뭐 가수는 준비하고 있고. 응. 예, 가수는 아니고. 예린아, 우리 손녀인데. 안녕하세요. 예린. 갑자기 예린아. 손녀딸이랑. 안녕하세요. 가수래, 가수. 안녕하세요. 옷 좀 봐봐, 가수 같지? 삼촌 이름이 김기환. 삼촌이 아니라 아저씨 아니에요? 지금 유명한 사람하고 대화 좀 뭐. 일단 끊어봐. 있어. 근데 저기 서울대 시립대학교 나와가지고. 왜 이거 하고 있냐고요? 서울 시립대 나와서 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 저도 세월이 이렇게 저를 만들었네요. 네. 오미자 진짜 맛있어. 오미자. 자, 오늘 정선 아리랑 시장에 와봤습니다. 공기도 좋고 물건도 좋고 인심까지 좋은 이 정선 아리랑 시장, 여러분도 꼭 한번 와보시길 바라면서,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차게 찾아뵐 테니까요. 혹시나 저를 원하신다면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 김기환 씨 좀 불러달라고 꼭 좀 많이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싹 다 갈아퍼주세요. 제게 말해주세요. 왜 피해? 흔들어주세요. 다 같이 먹어 hey 랄랄랄랄라. 나는 solo. 나는 solo. 솔로라고 대충 먹는다는 편견은 이제 그만. 후맘들을 유혹할 맛집들로 고고고. 오늘의 첫 번째 맛집, 혼자도 쑥스럽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좌석 배치도 완벽하죠? 과연 어떤 음식이 기다릴까요? 안녕하십니까, 혼밥 좌선생입니다. 이렇게 앞에 방자유기에 이렇게 이쁘게 담긴 음식들을 앞에 놓고 혼밥을 즐기러 왔습니다. 방자유기에 이렇게 음식이 놓여진 거 보니까 제가 마치 평생 혼밥을 즐기던 왕이 된 듯한 그런 느낌. 김이상궁 들거라, 충전 없느냐? 요거 돌문어. 우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돌문어. 야, 새콤달콤하게 요거부터 에피타이저로 딱 먹어보고. 야, 이거 문어 식감이 질기지도 않고.
야, 이거 새콤하니 되게 좋은데? 요게 먹고 싶었어요, 요거. 가지를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탁 나눠서 안에다가 불고기 같은 거를 좀 넣어놨어요. 간장에다가 살짝 찍어서. 튀김옷이 굉장히 바삭바삭 해가지고 가지의 식감을 아예 넘어섰어. 요거 별미인데? 요거 먹으러 와야겠네. 이거는 좀 비비기가 너무 아깝다. 떠먹어야겠습니다. 요렇게 떠먹어야 되겠습니다. 이 성게 향이 지금 너무 신선해요, 성게가. 그리고 이게 밑에 씹히는 맛을 더하기 위해서 지금 포지랑 지금 오이랑 밑에 지금 쪽파랑 지금 다 돼 있어요. 와. 내가 언제 양손잡이가 됐지? 그리고 반찬도 너무 정갈해. 가지에 깍두기에 그럼 미역 무침에 깻잎에도 좀 싸볼게요. 널찍하게 이렇게 탁 이렇게 까. 김밥 싸듯이 돌문어 탁 상큼하게 김밥 말고 성게 돌문어 김밥 완성. 성게알 비빔밥에 맞서는 또 하나의 별미, 전복개우 비빔밥. 전복개우 비빔밥입니다. 이야, 밑에 보세요. 우, 이게 개우입니다, 개우. 전복 내장을 버터에다가 잘 볶아낸 전복도 이렇게 잘 익혀서 사정없이. 와우. 야, 이건 풍미가 엄청나다. 개우 볶음밥을 많이 먹어봤어요. 요즘에는 거의 안 먹어본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그 맛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아, 전혀 그 맛 아니에요. 건강한 재료로 만든 수련 한상. 맛있게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라면이 나왔다. 혼밥엔 라면이 언제 나올지. 영양과 맛이 가득 식사 시간을 꽉 채워줄 특별한 라면들이 나왔습니다. 외로운 미식가 좌영국, 혼밥 너 좌영국이에요. 외로움은 맛있는 음식으로 푸는 거죠. 이번에는 라면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오사카, 아니죠, 구남동이에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등장. 진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이라는데요. 제주 닭 육수를 이렇게 끓여서 뭔가 이 뽀얀 이 국물 보세요. 이게 무슨 닭육수야. 고기국수의 그 돼지 사골 뼈를 우려낸 그 육수의 맛하고 똑같은데요. 깔끔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해요. 국물은 일단 합격. 와. 그리고 위에 올려진 이 닭고기 보세요. 여러분들 닭가슴살 굉장히 뻑뻑한 거 아시죠? 저온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익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뻑뻑한 닭가슴살도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보셨어요? 푸딩. 굉장히 신선한 갈치살, 굉장히 신선한 고등어살, 그만큼 부드러워. 와, 수비드 닭도 일단 통과. 그리고 이곳만의 또 자랑할 점. 자가제면 내가 직접 만들었다. 면을 직접 다 만들었습니다. 와,
면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지대로다, 지대로. 저같이 양이 많은 사람들은 한 그릇 더 시켜 먹어야겠다 이러잖아요. No. 먹어보세요. 면을 넣어줘. 그리고 하나 더 시키려고 그러면 아니에요, 손님. 밥을 말아 드세요. 밥을 줘요. 다음 메뉴는 탄탄면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면 비비듯이. 아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고 구수한 향 뒤에 굉장한 향신료가 숨어져 있어요. 지금 뒤에 강한 향신료의 향이 그냥 빡거니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향신료 중에 팔각, 정향 뭐 이런 굉장한 강한 향을 내는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듯한 느낌?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향신료. 제주닭과 자가제면의 어메이징한 만남! 눈치 보지 않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걱정 없이 제대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건 안 비밀. 취향 따라 입맛 따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혼밥로 저격 맛집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 여름입니다. 여름하면 휴가죠. 휴가하면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는 곳 어디 없을까요? 왜 없어요? 당연히 있죠. 어디냐고요? 바로 여기요. 바로 여기. 가은. 눈 깜짝할 새 사라지는 야속한 그 이름 휴가. 볼거리, 먹거리, 배울거리 뭐부터 해야 하나 고민 말고 가은으로 오세요. 즐거운 시장 여행부터 아기자기한 골목길 넘어 먹거리, 즐길거리까지 가득한 문경 가은 나들이. 하루 만에 즐기는 휴가 풀코스. 우리의 뽀글머리 출동! 그 석탄산업의 메카, 이제는 여행의 메카로 떠오른 여기는 문경시 가은읍. 여러분,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곳이 있다고 해서 귀하디 귀한 여름휴가에 시간 내서 찾아왔습니다. 그곳이 어디냐고요? 바로 문경 아자기 장터입니다. 전국 유일의 체험형 문화장터.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장터에 체험의 문화까지 더한 아자기 장터. 이름하여 체험형 문화 관광시장. 아니 그렇다면 시장 안에서 문화체험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여기에 오시면 전국 유일하게 문화관광체험 시장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 현지인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찾아오시면 장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도 어차피 같이 오실 거 아닙니까? 오시면은 문화 전래놀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끝자리 4일과 9일, 5일에 한 번씩 장이 서는 날이면 3, 4, 5 모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는데요. 양파가 한가득입니다. 옥수수, 신선한 마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디 귀한 송이버섯. 좋은 물건 가득하고요. 거기에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시장 아자기 장터. 아니 그런데 아자게 이름이 참 독특한데요. 왜 이렇게 붙은 거예요? 안 그래도 왜 아자기 장터인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얘 두백제와 결혼의 아버지가 아자개였습니다. 그 아자개가 고향이 여기 가은이었는데요. 그 아자개가 장을 보러 많이 여기를 왔다고 해서 그 이름을 따서 그 아자개 장터라고 하였습니다. 큰 가마가 인상적인 대장간부터 영롱한 유리 공예, 솔솔 피어오르는 고소한 떡 냄새, 추억을 담은 전통 놀이를 시작해 금손들이 만들어내는 공예품까지 볼거리, 체험거리의 향연에 관광객들도 만족, 일일 체험 중인 기정 리포터도 대만족. 야, 기차네 기차. 여러분, 맑은 날이면 각종 체험거리를 찾아 많은 분들이 북적이는 아자기 장터. 시장답게 특산물도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놀러오세요. 장을 볼 땐 아자기 장터. 추억의 체험은 다음.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장터를 빠져나와 철로 자전거역까지 감성 물씬 추억 듬뿍 담은 형형색색의 벽화 골목이 장터를 찾는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역은 잠시 후 가은역에 도착합니다. 아자기 장터, 이 철로 자전거 역에서부터 이 아자기 장터까지 이어지는 벽화거리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걸을 때마다 그냥 옛 추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야, 멋있다. 2015년 작가들과 학생들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소담스럽고 정감 가는 벽화 마을. 천천히 거닐기만 해도 문경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다죠. 여러분, 이 아재기 장터부터 벽화거리까지 신나게 즐겼더니 시계가 울립니다. 배꼽 시계요. 꼬르륵 꼬르륵 밥 먹을 시간. 금강산도 식구경 밥 먹고 가시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을 하다 보면 어느덧 배꼽 시계가 알람을 울리고 도착한 곳은 식당이라고 하기엔 조금 특이한 모양새? 오, 이 헬멧 무엇? 이거 광부들이 썼던 헬멧 맞죠? 앞에 들어올 때 갱도도 있고요. 저 식당 찾아왔는데 잘못 왔나 봐요. 아닙니다. 잘 찾아오신 거 맞습니다. 광부들의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광부들의 먹거리? 그게 뭐예요? 옛날 광부들이 즐겨 드셨던 연탄두부나 숯불 돼지고기를 밥상으로 맛보실 수 있습니다. 머지않은 옛날 석탄 산업으로 인파들이 몰려들었던 곳이 바로 이곳 가은. 지금은 광산업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지만 광부들이 즐겨 먹었던 추억의 밥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야, 힘든 광산 일을 딱 마치고 나서 먹었던 그 맛 느껴지나요? 모르겠어요. 그 느낌은 몰라도 맛은 어떤가요? 맛이 좋죠. 아, 그래요? 그 고기의 그 뭐랄까 이 탄맛을 내는 그 맛은 맛있어요. 아, 그래요? 사실 이 밥상이 딱 연탄불에 구운 맛이에요. 와, 그 느낌. 네. 이 광부의 밥상이잖아요. 진짜 처음 먹어봤는데 맛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지금 맛뿐만 아니라 그 옛날 힘들게 일하고 나서 먹었던 광부들의 마음이 어떻게 좀 맛이 좀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거짓말은 못 하겠는데 네. 그냥 밥은 맛있어요. 밥은 맛있어요. 그러면 그 밥을 그 일반 식판이 아니라 밥그릇이 아니라 이게 도시락이잖아요. 이런 느낌도 요즘은 잘 찾기 힘들잖아요. 지금 우연히 지나가다 들려서 먹기는 하는데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성이잖아요. 감성. 그렇죠. 감성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왔다 막 그러고 먹고 있었어요. 아, 일단 밥맛은? 아. 푸짐하게 차려낸 밥상 대령이요. 와, 이름하여 광부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야, 매콤한 향기, 얼큰한 찌개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독특한 모양입니다. 여기 보세요. 연탄 모양을 쏙 빼닮은 두부까지. 그리고 추억의 도시락입니다. 도시락 한번 열어볼까요? 야, 궁금합니다. 도시락을 열 때는 어떤 반찬이 있을지 항상 기대가 됐거든요. 여기 오 소시지 반찬. 그리고 짜잔, 밥 위에 달걀 하나 올라가면 그냥 이거면 끝납니다. 그냥 지금부터 맛나게 잘 먹겠습니다. 그 옛날 광부들이 끓여 먹던 찌개의 맛. 뽀얀 쌀밥 위 달걀 프라이 한입. 오징어 먹물로 맛을 냈습니다. 연탄 모양을 쏙 빼닮은 두부도 놓칠 수 없겠죠. 오. 화려한 광산업의 추억이 담긴 음식들, 스토리가 있는 밥상으로 맛과 재미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보세요. 아, 좋다. 여러분, 마시면 맛, 이야기면 이야기. 그 시절 가은의 삶이 있고 광부들의 추억이 담겨있는 밥상, 여러분도 꼭 한번 드셔보세요. 푸른 배 두드리며 다시금 떠나본 곳은 가은의 대표 놀거리, 재미와 상상이 가득한 테마파크. 여러분, 이곳은 가은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석탄박물관인데요. 그 시절의 볼거리 그리고 추억까지도 함께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한국의 석탄 매장량은 무려 15억 톤. 그중 문경은 4.8%의 석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찬란하던 석탄 산업의 역사는 물론 우리 삶과 꼭 맞닿아 있던 이거 연탄 기억나시죠? 추억을 꺼내볼 수 있는 석탄 박물관. 우와. 여러분, 그때를 아십니까? 연탄불이 갈 땐 연탄 구멍을 잘 맞춰야 불이 활활 잘 타오릅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어릴 때 연탄불 갈 때 이렇게 거기가 막고 연탄가스 올라오니까 코 막고서 이렇게 연탄 구멍 잘 맞춰서 딱 갈았던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아침만 되면 또 전쟁이었거든요. 보일러가 어디 있어요. 연탄불 위에 그 찜통에 물 받아놓고 아침마다 형이 쓰고 나면 제가 쓴 다음에 한 바가지 부어놓고 또 그래야 동생이 쓰고 또 한 바가지 부어놓고 그거 안 부어놓으면요 야단 맞았어요. 그때 추억이 다 떠오르네요. 검붉게 피어오른 연탄만큼이나 뜨거운 삶을 살았던 문경의 광부들. 아이들에겐 색다른 볼거리를, 어른들에게는 추억 속 한 장면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은성갱 보이시죠? 여러분, 이곳은 광부들이 석탄을 캐던 실제 갱도입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춥잖아. 석탄 산업의 메카 문경. 찬란했던 역사는 1994년 이곳 은성광업소가 폐광하며 막을 내렸는데요. 광부들이 활발히 드나들었던 실제 갱도를 걸어보며 삶의 체험 현장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방학이 짧아서 친구들하고 좀 놀아줄 기회도 좀 적고 이랬는데 여기 와서 뭐 이것저것 뭐 기차도 타고 탄광 내부도 경험하고 하니까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탄광이 좀 생소한데 와서 보고 이렇게 느끼고 하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고달팠던 그때 그 시절, 광산촌 서민들의 삶을 고스란히 재현한 광부 관사. 가족 위에 근면하고 나라 위에 증산하자. 오래된 표어 속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겠죠? 이야기로만 듣던 광산촌의 삶을 직접 와서 보니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저는 좀 더 놀다 갈게요. 여러분도 꼭 한번 들려보세요. 짧기만 한 휴가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 고민인 사람들, 고민 말고 가은으로 모여라!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양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즐거운 풀코스, 가은에서 행복을 느껴보세요. 눈 깜빡하면 지나가는 아까운 휴가.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알거리까지 모두 다 챙기려면 여러분 문경 가은으로 놀러오세요.